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획한 대로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결혼한 뒤 여러 사건을 겪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서 이혼한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은 잘만 하는 결혼 생활을 저만 못했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에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여기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을 겪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심한 일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들으며 위안도 받고 저도 사연 속의 여러분들처럼 아픈 과거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은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도 저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저의 짧은 결혼 이야기를 한번 적어볼까 해요. 오늘 이 늦은 밤에 꼭 친정을 가야 해? 결혼하면 이제 매년 명절 때마다 갈 텐데. 자기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좀 쉬고 싶어.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있으면 친정에도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시댁엔 잘만 갔다 왔잖아. 게다가 자기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적 없잖아.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원래는 바로 친정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1박을 한 뒤 친정으로 가려는데 친정이 수도권에서 조금 먼 지방이라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도 시부모님을 종종 만났었고 예비 시댁에도 몇 번 놀러 갔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남편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상견례 날에도 모두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집에 한 번도 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가 남편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져 있어서 남편의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3시간가량을 달려 친정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이야,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너네 이렇게 잘 살았었어? 부모님이 브런치 카페 운영하신다더니 꽤 잘 되나 보다. 처음 남편이 저희 집을 보고 내뱉은 말은 감탄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 산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아빠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몇 년 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시골에 헌집을 구매해 공들여 고쳤답니다. 겉으로 보면 꽤 멋진 새집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퇴직금 남은 돈으로 브런치 카페를 크게 차리셨거든요. 다행히 인테리어가 이뻐서 그런지 카페도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꽤 수익이 쏠쏠하게 나면서 부모님 노후 자금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이렇게 젊으실 때는 회사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시고 퇴직 후에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이서방, 오느라 고생했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고? 네, 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반갑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어서 들어와요. 출출하지? 내가 음식을 차린다고 차렸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엄마는 사위가 온다고 삼계탕에 전복에 장어구이 등 잔치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많아 식탁이 꽉 차서 더는 놓을 자리도 없는데 엄마는 자꾸 뭐가 없다면서 냉장고에서 뭘 더 꺼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장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장모님 밥 먹으러 자주 와야겠어요. 집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내가 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쉽네. 그래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사위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뭐든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잘 먹으니 참 보기 좋네.
남편은 올 때는 그렇게 투덜대더니 엄마의 음식을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과 신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말을 잘하던지 남들이 보면 남편이 이 집 아들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장모님, 이 식탁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이런 식탁 보고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면서요. 어머, 안사돈이랑 나랑 보는 눈이 비슷하네. 그런데 사돈댁에 식탁이 없어? 사실 식탁이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좀 오래돼서 버리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그런데 요새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세요. 그러셨어? 허리 안 좋으시면 맨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텐데. 어차피 우리 식탁 바꾸려고 했으니까 이참에 이 식탁 자네 집에 가서 사용하겠나? 에이, 그래도 여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던 식탁을 줘요? 그냥 하나 새로 사줘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부모님은 식탁이 비싸지도 않으니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식탁이 나름 백화점에서 산 제품이라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시댁에 식탁을 사주겠다는 말에 싱글벙글해서는 밥을 다 먹고는 자신이 직접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말렸지만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설거지하겠다고 하며 싱크대 앞에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은 거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해야 하는데 첫날부터 우리 사위 시켜 먹어서 어쩐담? 안사돈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몰라. 제가 맛있는 거 얻어먹었잖아요. 게다가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아주 금세 끝났어요. 저희 엄마도 식기세척기 있으면 정말 편하게 설거지 하실 텐데. 집에 식기세척기 없어? 안사돈 힘드시겠네. 우리 사돈댁에 식탁도 보내고 식기세척기도 보내야겠어. 헉,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실 우리는 혜진이가 장녀라 혼수랑 예단을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냥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나. 사돈댁에서 예물 예단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나. 거기에 스몰웨딩 한다고 하며 결혼식 비용도 제법 아꼈잖아. 그래서 뭐 하나 더 선물해드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오히려 우리 고민 하나 덜었네. 대신 우리 혜진이 시댁에서 일 적당히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잘해주게. 알겠나? 장인어른, 여부가 있겠습니까? 시댁 가면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위가 못하는 말이 없구만. 그럼 우리는 든든한 사위만 믿겠네. 그렇게 친정에서 처음으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엄마는 시댁에 보내드리겠다며 각종 음식에 과일을 한가득 챙겨주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뒷자리까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올 때와는 다르게 아주 표정이 밝아 보였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살던 집에서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하러 카페 문을 며칠 닫고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지방이라 제대로 된 대학병원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번에 사회노릇 좀 제대로 하고 싶다며 저 대신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회랑 매운탕을 포장해서 집에 왔답니다. 부모님도 제가 아닌 사위가 직접 데려오니까 웃음꽃이 피셨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웬 명품 정장이 한 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장은 뭐야? 아빠가 입고 오셨어? 내가 이 서방 한 벌 사주었다. 조금 있으면 사돈 처녀 시집 간다면서 자위가 그때 입고 갈 정장이 없다고 하더라. 오늘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한 벌 사줬어. 그리고 너는 결혼을 했으면 이서방 밥 잘 챙겨줘야지. 이서방 살 빠진 거 봐라.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 보여서 점심때 소고기 사줬다. 부모님은 남편에게 고맙다며 점심에는 소고기를 사주고
오후에는 고급 브랜드 정장까지 한 벌 맞춰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사실 얼마 전에 식탁에 식기세척기도 사줬는데 정장까지 한 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사이가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낫겠지 싶어 속으로만 삼켰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아가씨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남편의 집은 그다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아가씨의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적금을 깨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결혼식 날 축의금 200만 원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가씨에게 축의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래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시려고 했는데 그날은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축의금만 제 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결혼식 와서 고생 많았지? 준이 결혼한다고 축의금 200만 원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네 부모님 말이다. 축의금 100만 원이 뭐니 100만 원이? 심지어 결혼식에 오시지도 않고 말이야. 부모님이 그날은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축의금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솔직히 너네 집 잘 살잖아. 그런데 이 액수는 좀 실망스럽구나. 원래 가족끼리는 200만 원씩 줘야 하는 거다. 사돈이 좀 많이 아낀 거 맞지?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선 가족끼리 100만 원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다음부터 참고할게요, 어머님. 다음이 어딨니? 우리 딸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또 어딨다고 그러니? 게다가 내가 결혼한다고 너희 집에 예물이나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금액을 보니 조금 실망스럽구나. 솔직히 결혼식 때 한 번 본 사돈처녀 결혼식에 1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 아닌가요? 저랑 부모님이 합쳐서 300만 원이나 축의금을 냈는데 그 금액이 작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대들었죠. 어머님, 그래서 예물이나 예단 안 바란다고 하셔서 저희가 어머님 집에 식탁이랑 식기세척기도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내드린 건데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어머, 얘 좀 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제 보니 너가 부모님 닮아서 돈을 아끼나 보다. 결혼 전에도 반반 결혼식이니 뭐니 하더니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너희 집안이랑 결혼 안 시켰다. 네? 어머님, 좀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결혼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왔나요? 아니잖아요. 남자가 집을 안 해왔는데 그럼 여자가 집도 해오고 홀수도 다 해와야 하나요? 너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잡혀 살겠구나. 너 설마 준호가 집 못 해왔다고 맨날 구박하고 그러니? 너네 부모님까지 눈치 주고 그러냔 말이야. 그래, 저번에도 말이야. 준호가 연차까지 쓰고 너네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갔다던데 너네 부모님도 우리 준호 개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100년 손님인 사위를 막 부려먹는 처가가 어딨니? 그건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그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도 원래 제가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위 노릇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나서서 그런 거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귀한 아들이니 그렇게 고깝게 들리셨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귀한 사위 대접 제대로 해주고 있으니까 비꼬아서 듣지 않으셨으면 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이 제 전화를 뺏어들더니 자기가 엄마랑 직접 통화하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남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랑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통화는 잘했으니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방 안에서 남편이 쩔쩔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어련히 잘 통화했겠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네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이쁜 한복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이미 음식도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시모는 제게 거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화해시키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시댁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실상은 시모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여동생의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축의금으로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얼마 넣냐는 말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껏 제대로 넣었겠거니 싶었죠. 저희 부모님한테 100만 원이 작다고 난리치던 시모였는데 그들이 어른이 알아서 넣었을까 싶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신혼여행을 갔다 온 여동생이 면세점에서 산 선물을 가져다 줄 겸 인사하러 왔었어요. 남편은 그날 야근이 있는 바람에 여동생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축의금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쭈뼛쭈뼛대더니 저희 남편에겐 절대 비밀로 하라며 말해주더군요. 언니, 형부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언니만 알아도? 사실 형부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넣었더라고. 알고 있었어? 뭐? 5만 원?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 시댁도 전부 인당 5만 원씩 넣었더라고.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서 조금 실망하긴 했는데 뭐 돈 바라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 남편이랑 나랑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아, 내가 괜히 말했나 봐. 언니 신경 쓰지 마. 솔직히 요새 친구 결혼식에도 축의금 10만 원은 내지 않나요? 요즘 식대비가 5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돈의 액수보다는 사람 성의가 더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내 남편과 내 시댁이 그랬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축의금 300만 원으로도 작다고 난리친 그 시댁이 맞나 싶었어요. 여동생의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해서 10시에 야근을 마치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현지 결혼식 날 축의금 얼마 했어? 설마 5만 원 넣은 건 아니지?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다. 밤늦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왜 바가지를 긁고 쉴까? 지금 좀 씻고 싶은데 비켜줄래? 피하려고 하지 마. 사실대로 말하면 비켜줄게. 진짜 5만 원 넣은 거 맞아? 아이 참. 그래, 5만 원 넣었다 왜? 처제가 너무 작다고 그러디? 처제도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돈으로 보나 봐? 정성이 중요한 거지. 결혼식 날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축하해줬으면 됐지.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미쳤어? 진짜로 5만 원을 넣었다고? 그럼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5만 원 넣었다는 게 진짜란 거네? 와, 당신 그거 내로남불이야, 알아?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축의금 100만 원 넣고 어머님한테 욕먹은 거 다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 당신은 친정이 만만하니? 뭘 만만하다고 그러냐? 너네 집은 잘 살고 우리 집은 돈도 없어서 아직 빌라 사는데 잘 사는 집안이 베푸는 게 맞지. 어차피 처제도 시집 잘 가서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 하더만. 우리 집이 축의금 얼마나 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시집 장가 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참 저도 시댁 사연을 즐겨 듣는데 제가 직접 당할 줄은 몰랐네요. 요즘 축의금 같은 건 준 만큼 돌려받지 않나요? 남편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축의금도 딱 식대비만큼만 냈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친정 부모님 앞에선 뭐 없다, 뭐 필요하다 잘만 이야기하던 남편이 제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라면서 가르치듯 이야기하는데 코를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니까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5만 원 낸 게 맞다고 인정했으니 시부모님도 그 정도 냈을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따지지는 않았어요.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되면 시어머니 생신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왠지 제대로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고 대충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긴장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 여보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집에서 요리하고 치우면 그게 더 일이잖아. 엄마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하는 걸 더 좋아하실걸? 그래도 며느리 드리고 첫 생신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엄마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매년 엄마 생신 때 미역국 해주려고 해도 엄마는 외식 한번 해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셨어. 여보도 괜히 힘들게 집에서 요리하지 말고 그냥 소고기 사드리게 음식점만 미리 예약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 유명한 소고기집을 예약했답니다. 그렇게 생일 당일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음식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원래 생일날에는 며느리가 만든 미역국 한번 맛봐야 하는데 바쁜 며느님 덕에 나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구나. 아, 어머님, 준호 씨가 분명 어머님 미역국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고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음식점으로 예약했는데 소고기는 마음에 안 드세요?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며느리가 만들어준 요리를 싫어하는 시어미가 어딨다고.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시어미 생일에 며느리는 요리로 거하게 대접해야지.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시모의 말 한마디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저번에 너네 여동생 결혼식 말이다. 내가 준우 통해서 축의금 100만 원만 했는데 어쩜 감사 전화 한 통이 없니? 네? 그게 무슨... 설마 저번에 내가 너네 부모님이 100만 원 축의금 준 것이 작다고 해서 지금 삐져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네 집은 100만 원이 쉬운 돈이겠지만 우리 집에서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다. 그리고 액수를 떠나서 어른이 이렇게 생각해서 축의금 내고 했으면 당연히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기본 예의 아니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모 입을 막으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여동생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중간에 남편이 돈을 가로챈 게 분명해 보였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동생이 축의금 받은 거 정산해봤는데 저희 시댁에선 인당 5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을 보내셨다고요? 어머, 얘 좀 봐. 우리 집을 거지로 하니? 사돈 처녀 축의금을 5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축의금 최소가 10만 원인데 얘가 날 뭐로 보고? 그게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얘가 왜 이렇게 들러붙어? 넌 내가 준 100만 원 어쨌길래 받은 사람은 5만 원밖에 못 받았다니? 설마 너가 중간에 가로챈 거야? 저와 시모가 동시에 남편을 째려보자 남편이 시모 귀에다 속닥속닥 뭐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귀가 좋아서 톡톡히 다 들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 안마의자 있잖아. 그거 그 돈이야. 그거 아직 와이프한테 말 안 했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왜 지금 말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뭐? 안마의자요? 어머님, 제 남편이 안마의자를 사드렸어요. 아, 뭘 그렇게 따져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머니가 100만 원이나 주셨는데 너가 그걸 가로챘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그 돈으로 안마의자를 샀다고? 안마의자 최소 200만 원은 넘어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걸 샀냐고. 아들아, 네가 직접 말해봐라. 분명 네가 용돈 모아서 샀다고 그랬잖니. 근데 그 돈이 우리가 준 사돈 처녀 축의금이라고? 며느리 말이 맞니? 대화가 예상치 못한 분위기로 흐르자 눈치를 보던 시모가 헛기침을 하더니 시부를 데리고 시댁에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한테 하나하나 물었어요. 그래, 사실 우리 엄마가 처제 결혼한다고 100만 원 주셨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이모, 고모, 삼촌, 엄마 친구들 다 있는 안마의자 우리 엄마만 없더라. 그래서 처제한테는 나중에 집들이 할 때 좋은 선물 주고 지금은 일단 그 축의금에 내 용돈 조금 보태서 엄마 안마의자 먼저 사드린 거야.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엄마한테 돈 100만 원 못 받아서 그렇게 아쉬워? 너네 집 잘 살잖아.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뭐 그리 난리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솔직히 지금 남편이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큰 소리니 저는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리고 싶었다면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부부인 저에게 말을 하고 같이 의논해서 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지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고 저는 큰 방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밤새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내로남불 남편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도통 제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잘못한 건 알았는지 다음날 남편이 아침 일찍 안방에 들어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는 독단적으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까지 받고 겨우 풀렸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연말이 되어서 또 한 번 남편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말 휴가가 겹쳐서 남편과 저에게 일주일이란 귀한 휴일이 생겼는데요. 결혼한 지 2년도 다 되어 가는데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마음 같아선 동남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며 제주도를 고집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일주일씩이나 가서 볼 게 있나 싶었는데 남편의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 펜션 잡아서 일주일 놀자. 휴식을 즐기는 거지. 어때? 생각만 해도 기대되지? 요즘 나이 먹어서 그런가? 힘들게 돌아다니는 여행은 휴식이 아니라 일처럼 느껴진다니까. 여보도 잘 생각해봐. 휴일을 휴일답게 즐겨야지. 스트레스도 풀리는 거야.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너무 바라니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보다는 남편이 더 기대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부터 묵을 숙소까지 남편에게 알아서 예약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여행 당일에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마침 시댁에 일이 생겼다며 저보고 먼저 택시 타고 공항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다네? 비행기 타기까지 4시간 남았는데 그 전까지 꼭 도착할 테니까 먼저 가 있어봐. 내가 공항 도착하면 전화할게.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는데 비행기 시간 1시간 전까지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비행기를 놓칠까 걱정돼서 남편에게 전화하려던 차 저 멀리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들 예상하셨죠? 네, 시부모님까지 주렁주렁 달고 온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배 아파 응급실 간다던 시모는 두 발로 여행용 가방까지 끌고 다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또 남편이 뒤통수를 쳤다는 걸 알았답니다. 황당해하는 제 얼굴에다 대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주도 간다니까 부모님이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다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얼마 안 남고 해서 내가 같이 가려고. 그래도 되지? 대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너무 고맙구나. 네 덕에 몇십 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시 가보는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와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싫다고 할까봐 저 몰래 가족들의 비행기 티켓이며 숙박업소까지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꿍꿍이를 알아버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고맙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항에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큰 소리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주도는 한상의 섬이 아닌 한장의 섬이었어요. 시모는 뭐가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기껏 평이 좋은 음식점을 찾아갔건만 음식이 정말 맛없다고 툴툴대는데 직원들 보기가 다 민망했습니다. 또한 원래 저의 계획은 느지막하게 일어나 카페에서 간단히 브런치를 먹으려고 했으나 시간에 맞춰서 무조건 한식을 드셔야 하는 시부모님 덕에 아침 6시부터 강제로 기상을 해야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모든 것이 다 틀어지자 저는 기분이 상해 여행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모는 여행 마지막 날에 제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랑 여행 와서 그렇게 싫니? 공항에서부터 표정이 썩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못 써. 너 회사에서도 그러니? 회사에서 그러면 너네 부모도 욕먹이는 일이다. 당장 표정 안 풀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저의 표정을 지적했고 저는 여기서 더 말을 하면 큰 싸움만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분명 휴양을 즐기러 제주도를 갔지만 오히려 제주도에서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말았죠.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행이 마치고 나서 부부의 생활비 통장을 정리했는데 제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제주도 갔잖아. 비행기 티켓, 숙소 추가로 더 예약한 거 우리 통장에서 빼서 썼지. 당연히 같이 가는데 우리 통장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야? 어? 야, 보자 하니까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내가 언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 네가 거짓말 친 거잖아. 너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고집 피운 것도 다 너네 부모님 데려가려고 그런 거지, 미친놈아.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우리 엄마 아빠랑 추억 하나 쌓이고 좋은 거지. 죽으면 다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효도를 할 거면 네 돈으로 해. 왜 나를 끌어들여? 넌 친정에선 받아먹기만 하고 시부모한테는 쓰기만 하냐? 그럼 나도 친정에 효도해야 돼, 알아? 그리고 네가 맘대로 데리고 온 여행인데 네 개인 용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왜 함께 쓰는 생활비 통장에서 끌어다 썼냐고. 너 진짜 양심이 없니? 저번에 분명 독단적으로 행동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니 2년이 지났니? 고작 4개월 만에 이런 짓을 또 벌인다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결론적으로 효도하고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생각해봐. 네가 시댁에 잘해야 이쁨 받고 고부 갈등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알아서 판을 짜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하면 될 것이지. 고작 생활비 통장 썼다고 이렇게 욕먹을 일이야? 치사해서 이제 안 쓴다. 당신 아직도 당신이 장가 안 간 철없는 아들 같아. 효도를 할 거면 결혼 전에 했어야지. 결혼했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결혼 전엔 하지도 않은 효도를 왜 장가 가서 뒤늦게 하려고 하냔 말이야. 내 말은. 도무지 너랑은 못 살겠다. 난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어. 이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그냥 너 다시 너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고 살 거니까. 뭐? 지금 이깟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여행 재밌게 잘 갔다 와서 왜 그래? 이건 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거짓말 친 건 미안해.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 너한테도 분명 좋은 거라니까. 시댁에 점수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뭐? 점수를 따라고? 아, 이제야 알겠다. 왜 말이 안 통했는지. 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구나. 왜? 점수 따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 그냥 나랑 이혼하고 너 혼자 효도하면 되겠네. 그 잘난 시부모님 비위 맞춰주면서 혼자 효도하라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계속 각방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으려나요? 새벽 1시가 넘어가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혼을 품고 있어서 그런가 전혀 걱정 따윈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오지 않길래 그냥 무시하고 출근을 했죠. 점심시간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글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시댁 앞에서 자고 있는 걸 집 안으로 들여서 재웠으니 걱정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겠다고 대충 대꾸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준우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구나. 너한테도 말을 못할 정도로 애가 충격이 큰가 봐. 네가 잘 추슬려줬으면 하는구나. 그래도 너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니? 너무 아들한테 스트레스는 주지 말았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너네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왜 아이 소식이 없니? 아이는 부부 사이의 축복이란다. 기르다 보면 부부 금슬도 더 좋아지고 애 키우는 재미로 살다 보면 10년 훌쩍이다. 그러니 안 되더라도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구나.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하진 못했어요. 들어보니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져 단체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백수 아들이 걱정되었던 시모는 2년 동안 꺼내지 않던 임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순간 시모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어요. 지금 임신하면 내 인생 더 꼬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애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감히 이혼 생각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직 다행인지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던 이혼을 실행하기 위해 합의 이혼서를 출력해 화장대에 숨겨놓았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양심에는 좀 찔렸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작부터 글러먹은 인간이었는걸요.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답니다. 마음속에 정말로 이혼수를 품고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평소보다 더 눈치를 보며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완벽하게 해놓고요. 제가 퇴근할 때마다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었던 마음이 살짝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상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이혼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찰나 친정에서도 큰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 매출이 뚝 떨어져서 망해버린 거였죠. 부모님 말로는 주변에 대형 카페들이 연이어 생기면서 매출이 낮아지더니 최근에 온라인 리뷰가 좋지 않게 달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운영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카페를 싼값에 이전해버렸고 시골에 공들여 지으셨던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집까지 팔았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어요. 우리 딸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서울에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응? 갑자기 서울에 왜? 혹시 건강에 문제 생긴 거예요? 저번에 대학병원에서 검진받은 거 있지? 그런데 거기서 자궁암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추가 검사를 더 받아보라고 그러길래 검사를 좀 했더니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그러네. 매번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서울에 집을 따로 구하기로 너네 아빠랑 결정했단다. 엄마는 우리 현아랑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랬어. 자궁암? 엄마 많이 심각해요? 설마 뒤늦게 발견해서 치료가 급한 거래? 딸,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야. 사실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의사쌤이 그러셨어. 요즘 의료기술이 뛰어나서 약만 잘 먹고 경과보면 될 것 같다고 그러셨어. 안 되면 제거 수술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는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힘겹게 참으며 부모님의 이사를 도와드리고 밤이 늦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사실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러 가면서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지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데 충분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당당하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사 가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무슨 이삿짐 센터냐? 또 남자라고 험한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여보, 지금 말 다 했어? 부모님 아파서 이사 오시는데 그것도 못 해줘? 이삿짐 불러서 오는 거고 당신은 딱히 할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얼굴만 비추는 건데 그것도 못 해줘? 에이, 장인어른도 사이 불편해서 없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서울로 오면 자주 볼 텐데 뭘 이삿날까지 얼굴을 비춰야 되냐? 그냥 적당히 도와주고 와. 결국 남편 없이 짐을 전부 옮기고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 오셨어요.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혼자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디로 이사하셨어? 설마 우리 집 근처야? 그럼 매일 너 친정 가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사위라서 친정이 불편해. 너가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좋겠다. 친정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어?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됐어, 너 필요 없어. 너 친정에 절대 오지 마.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남편이 마시던 맥주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네가 진작에 개차반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진짜 갈라서자. 내일 술 깨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나는 기필코 니놈이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마시던 맥주를 얼굴에 맞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발 닦던 걸레로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이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새벽까지 제가 당한 남편의 내로남불 사건들에 대해 낱낱이 말했네요. 그런데 아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가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인데 남편 얘기를 할 때면 주먹을 꽉 쥐시더라고요. 그놈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저가의 얼굴 한번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구나. 내일 당장 그놈 오라고 연락해라. 아빠, 걔는 친정 불편하다고 이삿날에도 안 왔다니까. 근데 내 연락받고 오겠어? 안 오면 고소한다고 연락해라. 그럼 오겠지. 그리고 너 합의 이혼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아빠 친구 변호사한테 다 연락해놨다. 넌 아빠 말대로만 하면 돼. 저는 아빠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시댁에만 효도한다는 걸로 이혼 소송까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확신에 찬 아빠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생기겠다 싶었네요. 아빠가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꼭 친정에 오라고, 안 오면 이혼은 물론이고 고소당할 줄 알라고 문자 보내놓으니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 현아랑 이혼하기 싫습니다. 저 백수 됐다고 버리시는 겁니까? 장인어른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현아한테 부족함 없이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아빠는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다 여러 장의 종이를 던지곤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는데요. 뭐? 백수 됐다고 버려?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너네 집이 가진 것 없어도 난 사람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걸세. 근데 이제 허다하다 저가 뒤통수를 쳐? 이놈은 인간 되긴 글렀어. 아주 콩밥 먹고 정신 차려야지. 그 말에 저도 놀라서 아빠가 뿌린 종이를 한 장 주워서 읽었는데요. 종이엔 블로그 게시글이 빼곡히 써져 있었어요. 음식이 전부 맛이 없고 카페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는 커피에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설마 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남편이 자주 쓰던 메일 주소였어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험담하던 그 카페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브런치 카페였고요. 쪽팔린 건 아닌지 남편은 그 종이를 막 주워 담으려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아빠의 말에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넌 처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냐? 뚫린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네가 인간의 몸으로 이딴 짓을 해?
장인어른, 오해가... 너가 우리 카페에 와서 빵을 사 먹기랬어, 커피를 마시기랬어. 사진 도용까지 해가면서 카페 망하게 만들고 싶었냐? 뭐 위생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불친절해? 이놈은 정신교육이 필요해. 이런 쓰레기는 평생 고쳐 쓰질 못해. 알겠어? 넌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낱낱이 고소당할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놔라.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건 정말 잘못한 게 맞는데요. 현아가 또 친정이 잘 살아서 기세 등등한 게 좀 보기 그래서요. 또 망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아빠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빠의 두툼한 손이 연약한 뺨에 닿으니 아주 찰싹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더라고요. 동시에 속에 묻은 답답함이 씻겨져 내려가기도 했네요. 넌 니네 부모님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저가는 돈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현아 힘들게 했는지 눈에 뻔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당한 피해 금액 전부 계산해서 고소할 거야. 6개월간 매출 감소액, 직원 인건비, 가게 자리세까지 전부 다 포함시킬 거니까 네 그 잘난 부모님 집을 팔아서라도 못 내는 금액으로 청구할 거다. 알겠냐? 순간 남편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되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눈물까지 펑펑 흘리면서 아빠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어떻게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남편과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가게 매출이 떨어질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차곡차곡 증거를 수집했고 그 블로그의 주인이 제 남편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하필 엄마가 자궁암 소견 때문에 대학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가게를 접기로 결정한 거였습니다. 아빠는 당연 사위에게 실망이 가득했고 차마 저한테 묻지도 못하시고 혼자서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와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모욕죄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고 저 또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남편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몇 푼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돈이 전부 떨어진 남편은 맞고소는 물론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진짜 집을 팔아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 사준 식탁과 식기세척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핸드폰이 아닌데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용달차를 불러 시댁에 무작정 들어가서 식기세척기와 식탁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야, 사람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지금 시어미한테 뭐하는 짓이야? 아줌마가 내 시모야?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어. 이혼했으니 우리 집 물건은 다시 내가 가져가야지. 안 그래? 이년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숨어있던 여동생이 나타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전부 찍어버렸죠. 나 때리기만 해. 이거 다 녹화해서 당신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아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영업방해죄, 그 엄마는 폭행죄로 고소 걸리면 아주 볼만하겠네. 그치? 제 말에 전 시모는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이 사준 모든 물건을 다 빼내왔습니다. 그게 시댁과 전 남편과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나머지는 아빠 친구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로 해서 마음 편히 기다렸네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도 진행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던 터라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저희 가족끼리 전 남편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게 되었네요. 저희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서울집에 함께 살고 있어요. 여전히 회사도 다니고 있고 달라진 건 이제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예요. 전 남편이 워낙 분리수거도 못할 쓰레기라
이혼의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혼 안 했으면 제 미래가 더 끔찍했을 거고요. 그래서 제 과거는 오늘 사연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지금까지 다사다난했던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